입찰 결과를 보고 이제 분묘 토지 공매는 확실히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찰자는 무려 30명이었고요. 낙찰률은 200%가 넘었습니다. 555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낙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묘 토지 공매는 돈이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공경매 멘토 김교수입니다. 여러분, 분묘 토지 경매로 70억을 번 서민 갑부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분묘 토지 공매로도 서민 갑부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분묘 토지 공매로도 서민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분묘 토지 공매로도 2배, 3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 공매 낙찰 사례를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저희 놀공TV와 함께 하셔야 하며 분묘 토지 공매뿐만 아니라 공매를 통해서 서민 갑부가 되셔야 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 회사 임장팀은 물론 VIP 고객님 중 한 분도 함께 임장을 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VIP 고객님께서 이 물건 임장하실 때에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임장지에 나와 있는데 무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이 이야기도 영상에 함께 담았습니다. 끝까지 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이 이야기의 궁금증은 물론 서민 갑부가 될 수 있는 열쇠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분묘 토지 공매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서민 갑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물건 함께 만나봅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근엄리 산 18-2번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압류 물건이고요.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7.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면적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257만 5천 원이고요. 영회차 신권 물건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현장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진으로 들어왔습니다. 4장의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분묘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기의 봉분 상태 꽤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연고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문을 통해서 보면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연고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 세부 정보 이어서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87.6제곱미터로 지분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압류 재산 정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정보, 임대차 관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공매가 권리 분석이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말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등기 정보 보겠습니다. 공유자와 제3취득자 성씨를 보니 임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집안 토지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비문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연고자가 같은 집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다른 지분권자와 분묘 연고자가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일부 지분을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이 물건은 낙찰받은 이후에 출구 전략이 상당히 용이한 물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입찰 전 유의사항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분묘 소재함, 그리고 이 토지 지분 토지입니다. 이걸 종합해 놓고 보면 맹지인데다가 분묘 기지권이 걱정되는 데다가 지분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산 넘어 산인 토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토지는 잘 관리된 분묘가 입지한 토지로서 분묘 연고자와 협상을 제대로 전개한다면 오히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맹지, 분묘, 지분, 악조건만 모두 갖추고 있는 토지이지만 이런 토지를 통해서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이런 토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분묘 토지 경매로 70억을 벌어 서민 갑부가 된 그분도 그랬고요. 앞으로 서민 갑부가 되실 여러분도 이런 토지를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절대로 결단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놀공TV와 함께 이런 토지 속에 묻혀있는 보물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자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고 공매 때문에 이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 분묘는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라고 할지라도 분묘를 그 땅 위에 계속 유지하려면 공매를 통해서 이 땅을 낙찰받은 지분권자에게 계속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분묘 연고자 후손들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계속 사용료를 주고 조상의 분묘를 유지할지, 아니면 그 땅을 내가 살지, 아니면 이 분묘를 이장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후손들은 지분 토지의 경우에는 지분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에게 넉넉하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들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VIP 고객은 홀로 임장을 하게 됐습니다. 임장을 하던 중에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교수님, 무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 카톡을 받았을 때 약간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고객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지도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먼저 디스코 지도에서 해당 물건지를 확인하게 되면 정확하게 분묘는 지적 경계선 바깥쪽에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바깥쪽에 분묘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해당 물건지를 검색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묘는 해당 물건지 지적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디스코에서 확인했을 때는 무덤이 지적 경계선 바깥에 있었고요. 네이버에서 확인하니 두 무덤이 지적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두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무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디스코 지도가 맞는 정보였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포털 자료에 따르면 디스코 지도처럼 해당 분묘는 해당 물건지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묘가 해당 물건지의 경계선에 걸쳐 있거나 바깥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분묘는 해당 물건지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지의 지분 일부를 낙찰받은 이후에 분묘 연고자를 상대로 나의 지분을 사라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물건에 입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장 과정에서 분묘가 움직인다, 무덤이 움직인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냥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입찰했습니다. 하지만 폐찰했습니다. 보기 좋게 폐찰했지만 폐찰이 문제가 아니라 입찰 결과를 보고 이제 분묘 토지 공매는 확실히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입찰자는 무려 30명이었고요. 낙찰률은 200%가 넘었습니다. 555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낙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묘 토지 공매는 돈이 됩니다. 확실히 됩니다. 올해에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놀공에서 분묘 토지 공매 확실하게 배우시고 서민갑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놀공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매 물건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